이제 육법하고 육법 전선은 조금 다른 의미를 써야 돼요. 육법은 실제로 이 6개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법 전선은 온갖 법률, 전체 법령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에서도 10분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10분이라는 얘기는 10가지를 이해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 이해를 한다, 전체적으로 다 당신을 이해한다 이런 뜻을 쓰이듯이, 이 육법 전선이라는 육법은 전체 법령을 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육법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령집이 합격문제 되는 그 법령집 안에 있는 법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은 대략 한 5,000개 가지고 없습니다. 저희도 잘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필요하면은 이제 법령을 뒤져가면서 찾아보고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모든 부분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법령을 연구하지 않으신 분하고의 차이점은 법령을 읽고 해석하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법은 헌법이에요. 국가의 기본 원리와 법칙을 규정하는 최고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해왔듯이, 어쨌든 국가의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들은 이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이 6개의 법을 포함한 전체 법령은 다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 율법, 선법, 형사소법, 민사소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외에 육법에는 들지는 않지만 행정법, 노동법 이런 분야에 어떤 보완적인 부분들도 다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헌법을 보게 되는 일을 많지 않아요. 이러한 시민들이 민법이나 형법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보게 될 수 있지만, 헌법까지 보게 되는 경우는 일상생활하고서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법이어서 보게 되기 좀 어려운데, 혹시라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서 서점에 가서 한번 헌법 1조가 뭔지를 한번 뒤져보시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은 한자를 보면은, 한자도 독헌자에 법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법이라는 의미의 한자인데, 근데 이 헌자는 이 법자와 달리, 법자는 이제 보통 물수전에다가 간법자를 써서 물이 흘러가는 지금 따로 이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헌자는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는 원래는 마차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이 이게 글자 형상하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이 중간 부분, 이 부분은 눈목자가 누워있는 거고요. 실제 눈목자를 한자를 쓸 때는 이게 누워서 씁니다.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경우는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서로 쓸 때는. 그래서 이 마차의 차역망하에는 주변을 감시하는 분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상대방을,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얘기의 글자가 법헌자입니다. 별로 기분 좋은 글자는 아니죠. 어쨌든 국가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글자가 법헌자고, 법자는 여러분들이 이기나 아니든 글자 중요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헌법은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위한 최상의 법이고, 이거는 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국민, 그리고 국가의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국가기관과 국민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형성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국민의 권리에 관한 부분과 국가 권력의 규칙과 작용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봤는데 이 전체적 경우는 130여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문법이 천주군이 넘으니까 헌법적 문법에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문이긴 하지만 이 조문 안에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은 조문 초반에는 1조부터 9조까지는 이제 총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호, 또 국채, 이제 국가의 실패를 얘기하는 국채, 또 주권, 국민의 요건, 영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저 빨간 부분으로 기재해 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일단 그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 요소라고도 하고, 중립 요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상은 어쨌든 요거는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의미는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국가가 구성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주권을 보시면 주권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35년인지 6년인지 조금 논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주권을 실패한다 해가지고 주권이 없었고 국호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국민은 당연히 견제를 해야 국가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여러분들 세대와 달리 거의 자식을 낳지 않아서 국가가 숙련될 위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국가가 번성하고 성장기를 누리고 그랬던 나라들은 다들 인구가 성장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출산화가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영토 부분은 이제 북한이라는 표현이 서럽겠는데 이게 헌법상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무속도서를 한다라고 몇백개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사실 논쟁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구 모도 같은 경우도 그 도지사가 인정이 돼요. 평화북도 도지사, 환경북도 도지사 이런 분들이 권한의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란이 있는데 이거는 그 10조에서부터 37조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란. 크게 나면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자유권, 창구권, 사회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를 구성하고 법을 제정하고 이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헌법도 마찬가지고 헌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의 목적이 인간의 정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평등권, 자유권, 재판청구권, 교육받는 권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등권,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해서 나온 법률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양성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들은 다 이거 헌법에 근거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명권은 사실 우리 뭐 유신시장을 하더라도 갑자기 누가 잡혀가가지고 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뭐 장애인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명확한 부분이 있고, 신체의 자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지지 않았는데 뭐 경찰관이 잡아와가지고 공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실에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들도록 규정하는 부분이 이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회결사의자는 뭐 제주도에서도 저는 뭐 강정마을에서나 뭐 이런 곳에서 그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시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자유가 집회결사의자인데,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 보면 이제 집회 시위라는 것도 있고, 결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결사는 단체를 구성할 자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1별, 5.14 이런 뜻인데, 사자가 제사 지낼 사자도 되고 5.1 사자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여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곳으로 되었습니다. 사자가. 일본에서 뭐 신사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신사,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 이런 뜻이잖아요. 사자는 별사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요즘 뭐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연단되신 분들은 보통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경우들도 있어요. 네. 뭐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뭐 몰래 찾아와가지고 촬영하거나 이런 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쫓아가서 훔쳐보거나 촬영하고 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식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바라피는 것도 보장하는 게 결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재산권은 좀 이따 나오는 민법, 토지소유법 여러 부분들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권리인데, 토지소유법 같은 경우는 뭐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뭐 비행장을 만들거나 그럴 때 국민들의 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그런 법률이고, 물론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보상에 관한 절차도 같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청구권은 이러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평등권, 자유권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침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침해가 났을 때 어떻게 보장을 하고 구제를 할 것이냐와 관련된 게 재판청구권입니다. 재판청구권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유지법,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 행정소송법 이런 법률들이 있고요. 이 행정소송법은 나중에 뭐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집을 짓는데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 지었는데 못 살게도 하고 안 만든다는 이유로 주거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뭐 가장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밀접한 어떤 그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한 거 여러분들이 뭐 보셨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법에 근거해서 그 판결을 한 거예요. 이 락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기본법, 교육공헌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학교급식법도 요즘은 그 옛날에는 학교급식을 유료로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도 했다는지 모르겠는데 뭐 도서벽지 교육지원법도 지금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인원수가 1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 중시골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하고 중학생하고 합쳐가지고 10명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도시 인구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도서벽지의 비용을 보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의 토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헌법 중에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국회는 뭐 여러분들이 뭐 TV에 뭐 연예인 뭐 싸움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싸움하면서도 뭐 법을 만들고 또 예산 심사도 하고 이런 권한들이가 이제 그게 입법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말하는 이제 그 국회법이 기본적으로 이 근거 법률이 국회법입니다. 여기 정부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대통령하고 행정부하고 두 가지가 어쨌든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죠. 행정부는 뭐 총리, 국무위원, 또 행정각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각 부서들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뭐 여성가족부를 뭐 없애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정부조직법을 만듭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자기가 구상한 대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합니다. 개정을 해서 각 부서를 뭐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감사원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감사원하고 여기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언론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사건 분립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세 파트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법권 관련되어 있는 기관은 법원이고요. 법원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이제 이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재판을 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해보신 분은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심은 지방법원에서 다 재판을 해요. 근데 이제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본안합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30은 무조건 대법원을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법원조직법에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이런 그 정당재산 심판 이런 그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옛날에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고소를 했다고 쳤을 때 뭐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런 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정당한 지역을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자판관이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은 뭐 많지 않은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최고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법원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실제 사고 요인이 어떤 행사에 관한하면 대법원장 아래자리에 앉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일정으로도 보이지만, 그리고 지난 그 선거관리 부분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업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선거 업무와 국민투표, 정당사고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뭐 상근하는 직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게 일도 편하고 해서 거의 꿀보직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파헤쳐지고 있죠.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쨌든 건국 이래로 최초로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탄을 받으면서 어쨌든 해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 부분은 특히 먼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일반 다른 도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특혜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위안도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어쨌든 지정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8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로 한 3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시도는 다 대통령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거를 해서 군사를 뽑죠. 물론 이제 그 시장은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그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그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여러분들 말을 좀 더 잘 듣죠. 그렇지 않나요?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가 좀 해결해 주려고, 옛날에 찾아가도 아니셔도 안 하고 거의 프레셔도 받았었는데, 그번 경제 부분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뭐 크게 이 부분 관련해서 특별히 이슈화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 단순히 이제 소비자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서 다른 너무 침도 있는 부분이라서 불편할 거고,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건국헌법 이후에, 건국헌법이 1948년 7월 17일 날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9번 구행 거쳐 개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그 2부선은 그 이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1988년 2월 25일 시행이 됐는데, 지금 거의 3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요즘 뭐 개정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집단도 많고, 이 집단 간의 이해관계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얼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헌법 개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 법 강의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법이 좀 딱딱해요. 여러분도 뭐 이미 생각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법이라는 게 어쨌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어쨌든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재미있거나 뭐 좋거나 어떤 크게 활력이 나가는 이런 건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규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은 그다지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크게 뭐 재미있다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모르는 거를 알면서 느끼는 것들은 문제가 말씀하신 배우고 때때로 느끼는 뭐 즐겁지 않은가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이 좀썩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좀 뭐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